네, 안녕하세요. 방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옥입니다. 아까 선생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이 코너는 조금 쉬어가면서 편안하게 또 선생님의 지나온 역사를 좀 들으면서 저희 어린이 청소년극의 역사를 같이 조명해 보는 시간으로 할까 합니다. 선생님, 저한테는 제가 또 동랑 청소년극단 출신이에요. 저한테 또 은사님이 되시고 또 여러 면에서 또 아스테이지 제가 이사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선생님 밑에 있으면서 많은 어린 청소년 그게 가야 될 길을 걸어온 제가 선생님께서 1934년생이라는 숫자를 듣고 저도 모르게 너무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34년생이세요. 1923년이 아까 아동청소년극이 시작이라고 했다면 그럼 선생님이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셨는데 선생님께서 보내신 유년기 어린이 청소년극 뭐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없었어요. 사실 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내가 얻었는데 보니까 내가 살고 있던 그 어린 시절에 뭐 아동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 책으로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뭐 근데 뭐 우리가 자랄 때는 소위 대동아 전쟁,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그 전쟁통을 통해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환경이 좋지 않았고 또 그 아동극이라는 그런 특정한 그 분야에 대한 그 접촉을 전혀 한 일이 없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일도 없고 또 실제로 아동극을 가서 관람한 적도 없고 그 아동극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건 아주 훨씬 나이가 든 다음에지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학예회가 이제 그때도 있었으니까 지금 추측건데 그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가 그 4학년인가 5학년 때 해방이 됐어요. 45년이 됐는데 그 전에 아니면 그 후든 그 언저리에서 그 집안에서 연극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시도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루에다가 이렇게 천을 치고 막이라고 해놓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좀 불러놓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대본을 써주는. 몇 살 때요, 선생님? 그게 몇 살 때요, 선생님? 네? 그게 몇 살 때? 그게 이제 제 생각 아마 해방 그 주변이었을 거예요. 45년. 그러니까 그때가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요 때죠. 그래서 그런데 하자면 뭐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극작을 한다는 그때 이제 형벌 되는 그러나 그 어렸으니까 굉장히 아저씨 같이 보이는 사람 만나가지고 뭘 쓸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 그래도 막을 치고 뭐 배우들이 하고 하는 걸 어디선가 봤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 추측을 하면은 아마 학예회 때 연극이라는 걸 본 기억 일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그 사전 선생님하고 질문할 때 제가 되게 선생님 재미있는 기억을 꺼집어내 주셨는데 옆집에 극장이 있었다고 그러셨죠, 선생님?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영등포에서 태어났고 집안이 영등포에 있었는데 그 전에 그 제일 유명한 극장이 영보 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지금 이제 영등포 가면 영등포 시장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집이 바로 극장 옆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집안이 조금 유복한 형편이었어 가지고 그 집에 뭐 가구매 뭐 이런 게 이제
잘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장에서 극단이 이제 뭐 며칠에 한 번씩 와 오는데 오면은 소도구가 필요하니까 그 소도구를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그 어머님이 그런 걸 또 좋아하셔가지고 와서 번번이 뭐 이런 큰 통에다 갖다가 쓰고 돌려주고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극장 무대에 늘 선생님 댁에 그러니까 있던 이제 그 혜택이 뭐냐면 초대권이에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어려서 극장 출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그것이 그 영향이 있어서 내가 연극을 했다. 전혀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연관 짓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때는 선생님 그러면은 아무나 다 가서 받겠어요. 연령 구별 없이. 근데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소장님이 이거 잘못하면 의자가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스탠딩으로 하겠습니다. 네, 내가 말하는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질문이 뭐였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그때 제 기억에는 그때 말씀하실 때 그런 것도 어렸을 때 그때는 심파극을 보셨었다라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뭔지 몰라도 그 옆에 극장에서 네. 영화관이 아니었던 거죠. 영화도 하고 네. 연극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놀랍게도 영화와 연극을 같이 한 작품들이 있었어요. 이건 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생각에 뭐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연극하다 말고 기차가 이렇게 쫙 영상으로 지나가고 이런 그게 키네 키네 드라마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그때 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극에 영향을 받게 됐던 내가 연극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기억은 어느 시간부터일까요? 나는 그건 전혀 관계없. 아까 그랬어요. 관계없다고 내가 경고를 했는데 또 얘기를 하니까 이후에 그래서 연극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는 60년대 그죠? 우리나라에 50년대 연극을 좀 보러 다녔어요. 그때 이태리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온 분을 내가 잘 알았어요. 그분한테 영어 개인 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양반이 그 영화를 했다니까 자연히 이제 연극과 관련돼서 희곡을 읽게 되고 그래서 연극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막상 연극을 보러 다니니까 연극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예, 그 당시에도. 그래서 내가 연출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이제 유학 갔다가 오셔서 만든 게 동랑 청소년극단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유학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요 얘기가 또 재미있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살짝 돌리면서. 그래서 연극에 대한 그 욕망이 연극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영어 선생을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풀브라이트에서 이제 장학금 주는 그 시험을 치니까 돼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이스트 웨스트 센터라는 지금도 있어요. 동서문화센터라는 데 가서 영어 교수법을 배우면서 그건 뭐 영어를 얼마나 했는데 그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때려치고 그 연극과의 과목을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극장이 있는데 극장에서 공연할 적에 자원해가지고 그래서 뭐 병사처럼 나가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무대에 올라가서 무대 그 전환하는 거 내가 크루로 일도 하고 뭐 이게 유일한 체험이었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연극에 대한 그 열망이 너무 강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출 공부를 하러 갔어요. 연출 공부를 2년을 이제 연출로 2년을 석사를 하고 그때
이제 비로소 무대 뒤에서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무대 뒤에서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졸업하고 연극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그 뉴욕에 한번 방문한 때가 있었는데 너무 도시가 아름다워서 아무래도 뉴욕을 가야 되겠다 해서 뉴욕 대학을 갔어요. 근데 갔더니 그 학교는 완전히 실험극이에요. 그래서 실험극을 하면서 연극에 대한 흥미를 다시 얻게 되고 그것이 나를 이제 소생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서울예술전문대학교 총장, 그때는 학장이죠. 전화를 해서 누군지도 모르지만 나한테 전화를 해서 초대한다. 와서 가르치고 동랑 레퍼토리 극단 대표를 맡아달라. 그래서 왔어요. 동랑 레퍼토리 극단 대표를 80년에 내가 맡았는데 그 재단에서 그 당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아마 지금 1억 가까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1년 썼더니 다 없어졌어요. 실험극을 누가 많이 봅니까? 전부 실험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다가 한 3년 버티다가 문을 닫게 됐어요. 재단에서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처음 만든 분이 김희경 선생님인데 네. 김희경 선생이 국립극장에서 매해 5월에 아동 청소년 축제를 했어요. 그때 우연히 갔다가 일본에서 온 가제노코 극단의 트렁크 극장이라는 작품을 봤어요. 그 작품은 배우들이 무대에 트렁크를 가지고 나와서 트렁크를 열고 거기서 소품 하나하나를 꺼내면서 연극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동극이 이렇게 재밌어? 근데 그 실험적이었어요. 바로 그럼 내가 청소년 연극을 하면서 실험극을 해보자. 이래서 방황하는 별들을 하게 됐어요. 방황하는 별들을 딱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실험극 할 때는 사람들이 재미없게 보다 나갔는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웃고 박수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청소년 연극을 하게 됐죠. 네, 이제 제가 얘기할 차례인가요? 저는 방황하는 별들이 워낙 유명해진 다음에 저는 뭐 외로운 별들, 꿈꾸는 별들 할 때 그때 이제 단원이 됐었던 건데 선생님 저희가 했던 작업이 실험극이었는지 몰랐네요. 그 무대 하긴 그때 무대 미술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굉장히 작곡가분도 굉장히 독특했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 연극을 내가 처음 만났고 사실 그 아동 청소년 연극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었어요. 난 1도 없었어요. 선생님 너무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그 연출 공부하러 갔던 대학교에 그 대학교에 아동 연극을 전공하는 과가 있었어요.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있는 그건데 그때 내가 오만하게 그걸 전공하는 학생들 보고 아유 이런 것들 무슨 아동극이야 이렇게까지 좀 과장됐지만 생각을 할 정도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경제상 어쩔 수 없이 청소년 연극을 하면서 이것이 실험극이다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나는 아동 청소년 연극을 실험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연극 아니라고 해요. 이게 생명이에요. 마침 우리 아동극이 지금 뭐 많은 변화를 했어요. 그 변화를 일으키는데 내가 또 큰 협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로지 나의 생각은 이건 실험극이다. 실험성이 없으면
이건 죽은 거다.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왔어요. 내가 5편을 했는데 이 5편 아마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방황하는 별들 한 번 하고 났더니 지금 문체부죠. 문체부에 국장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 1,700만 원을 드릴 테니 지방 순회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봤어요. 아마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거 1,700만 원을 타자면 뭐 별짓 다 해야 돼요. 가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요즘은 그랬다가 너무 돈이 모아서 많아서. 나가니까 네. 없지만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은 배우들이 쩔쩔매요. 왜? 관객들이 청소년들이 돌아가지 않고 전부 분장실에 줄을 서요. 사인 받으려고. 맞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하는데 밤에 하는데 너무 극성을 피워서 내가 그 청소년 관객들한테 여러분 내가 사인을 다 받게 해줄 테니까 운동장에 가서 줄을 서세요. 그래서 배우들 보고 분장 끝내고 그 밤에 운동장에 나가서 사인을 저런 다 해줬어요. 이거 그 당시에 BTS예요. 나는 우리나라 연극 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봐요. 이 역사를 우리 청소년 극단 그 방황하는 별들이 했어요. 우리가 한번 부산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부산 서면에 시민회관 내가 기억이 맞는다면 2,000석이 넘어요. 토요일 오후 우린 초대받아서 갔는데 극장 앞에 난리가 났어요. 청소년들로 다들 하는데 표를 너무 팔아가지고 못 들어간 청소년이 몇백 명이 됐어요. 이건 뭐 난리가 났죠. 그러고 왔더니 부산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동랑 청소년 극단 대표가 청소년을 우롱했다. 사회면에 첫 번째 크게 났어요. 내가 이거 신문사와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결국 사과문 받고 뭐 이랬는데 그 정도로 그 청소년들의 그 호응을 받았던 그 연극은 뭐였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어느 지점을 울렸을까요, 아이들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예, 네. 정말 나는 그 아까 뭐 발표하는데 좀 나왔지만은 그 이론적으로 그 정리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고 봐요. 그 제대로 천천히 정리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건 뭐 모르죠. 왜 그런지. 정말 그 도박 같은 거니까. 그런데 내가 실험극을 할 때는 관객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가지고 관객을 의식해가지고 어떻게 실험적인 걸 합니까? 그건 안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 연극 할 때는 나한테는 청소년이 가장 귀중했어요. 그래서 우린 여러 방법,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현재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 앙케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길거리에 뿌리면서 그걸 모았는지 학교에 가서 모았어요. 그 전체를 놓고 통계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작품을 작가한테 그걸 줘가지고 쓰게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했어요. 내가 6년 동안에 5개 별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지원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동랑 청소년 극단이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극단이었다면 아마 하나 둘 하고 끝났을 거예요. 우리는 출발할 때 1,000만 원의 기금을 가지고 했어요. 배우가 20명이에요. 그 청소년 극단의 소속 배우가
최대 20명까지 갈 때가 있었어요. 걔네들한테 개런티를 다 줬어요. 개런티 다 줬어요. 그러나 안 준 게 있어요. 연출료예요. 나는 연출료라는 걸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우선 알아야 되겠다라는 게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청소년들이 매일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그들을 극장에서는 즐겁게 해주자. 그게 최대의 목표였어요. 그 극장에서 어떻게 즐겁게 해주느냐,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냈어요. 사실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선생님의 연구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전영록 씨의 불티를 작곡했던 분이 저희 곡들을 다 쓰셨었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이라든지 청소년과 접점이 있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부분도 아이들이 손을 뻗치기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연구에 왜 그때 그랬을까라는 게 한 번의 연구로 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에 연극 교육 그렇게 끝나신 게 아니라 또 한예종 가셔서 또 어린이 청소년에 관련된 교육도 하시고 많은 시간을 흘러 오셨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의 지금 이야기로 좀 간다면 앞으로 저희 어린이 청소년극 해야 될 과제나 숙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선생님? 너무 포괄적이겠지만. 아니, 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너무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발전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발전하자면 어떡하냐? 지금 가진 걸 버려야 돼요. 나는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아주 복잡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난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인 얘기를, 난 극장에 가기가 싫어요. 왜? 이거는 같은 틀에다가 다른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지겹지 않아요? 난 도저히 지겨워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다르게 할 수 없을까? 내가 그때 이제 서울 아동 청소년 공연 예술제 이랬는데, 그때 이제 예술 감독으로 10몇 년을 했어요. 오래 했어요. 외국에서 들여올 적에 난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방법을 쓰는 단체만 데려왔어요. 좀 색다르게 하는 단체. 왜 이야기를 색다르게 할 수 있는데 왜 맨날 같은 방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이렇게 색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연출자가 색달라야 돼요. 자기 자신이 색달라야 돼.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고 작품이 바뀔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점에서 지금 정말 우리 아동극, 청소년극, 제가 의도적으로 지난 3년간 여름 축제, 겨울 축제를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전보다 많이 좋았어요. 그건 분명해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나는 3년 동안 거의 똑같은 작품을 보고 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려고 들질 않아요. 나는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는 그런 점에서 지금 나는 우리 아동극, 청소년극이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왔다고 봐요. 관심이, 열정이. 그러니까 이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심히 지금 여기 앉아서 뭔가 이거 내가 좀 얻어내야 되겠다. 방법이 뭐냐? 이러고 건 거가 지금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 에너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뚜렷이 하는 거예요. 뚜렷하지 않아요. 전략이 없어. 그치? 나는 이제 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아동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3개가 있어요. 우리 국립극단의 아동국연구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스테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한예종의 아청과가 있어요. 이 3개가 우리 아동국계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 기관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난 이거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또 이 생각은 3 단체 사이에서 쉐어되고 있는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난 그런 점에서 내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써보낸 그 질문서를 내가 봤어요. 인쇄하고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불타고 이렇게 애타고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난 이 점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나 여기 운영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한번 고민하고 뭔가 지금 이 늪에 지금 빠져 있다고 난 봐요. 어딘가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뭐 빠져나간다라고 그랬을 때 그게 뭐 엄청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1명, 2명만 나오면 돼요. 모두가 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1명, 2명만 빠져나가면 빠져나가요, 전부. 그러니까 이 1-2명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렇죠? 난 이것이 우리 이 아동 청소년 연구계에 있는 중요한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됐어요? 예, 선생님, 또 열정적으로 말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갑자기 저 또한 에너지 받고 숙제 크게 안고 또 여기 너무 많은 분들의 에너지 다 받아서 여기 지금 거명된 3단체는 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1-2명이 머지않은 어떤 시간에 또 기억되고 또 오늘 시간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시간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을진 모르겠지만 자주 좀 선생님을 자리에 모셔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반성도 많이 드네요. 선생님 정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요? 네. 뭐 섭섭하지만 근데 지금 그 우리 방 이사장이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 아스테지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요것만 간단히 얘기할 거예요. 저 개인적인 뭐 얘기고 이게 어떻게 들리면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또 이게 또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그 이 아동국 아스테지 한국 본부의 감사로 이제 82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조직 속에 아동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스테지가 생길 때 정말 아동국 아니면 난 죽겠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나를 포함해서. 그것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사장이 됐을 적에 자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몇 가지 생각을 해서 이제 실천한 것 하나가 일단 우리 아동국을 심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땐 평론가가 접근할 수 없었어요. 아동국 문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평론가한테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얘기하게 해보자. 그걸 했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심사에서 뽑힌 작품만 모아놓고 축제를 하자.
그래서 서울 어린이 연극제라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외국에서 데려오자. 그래서 국제 그 축제를 만들었고, 그렇게 이 축제를 통해서 뭔가 걸러지고 보고 배우고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교육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원장으로 있을 때 아청과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절정은 이거 이렇게 모아진 에너지를 뭔가 할 수 있는 분출할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스테디 총회를 2002년에 서울에서 개최했어요. 나는 이게 결정타예요. 이게 결정타라고 봐. 우리나라 아동국계에 엄청난 임팩트, 영향을 준 거.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단계를 써가지고 우리 아동국의 이 수준을 높이자. 그래서 왔어요. 자, 나는 떠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어떤 전략을 써가지고 이거를 색다르게 할 것인가. 나는 여러분들, 내가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다니면서 다 봤어요. 내가 십몇 년을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축제를 외국을 다 봤어요. 겁먹을 거 없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 가지고 세계를 깜짝 놀랍게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라. 지금 하는 방법 그거 뭐 자기 무슨 뭐처럼 물고 늘지 말고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 나부터 바뀌자. 여러분들 바뀌어요. 너무 답답해요. 끝났습니다. 네, 바꿔요로 마무리된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